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군산 설명회가 무산돼 특별지자체 설립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전북도가 김제와 부안에 이어 군산에서 가지려던 설명회가 새만금 관할권 문제로부터 해결하라는 요구에 밀려 열리지도 못했습니다. 제3회 전국 조합장 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KCN 금강방송은 익산과 군산 지역 조합별로 출마 예정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순서로 익산 원예농협과 익산 군산축협, 익산 산림조합을 비롯해 금마농협과 황등농협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 서부지사가 군산의 문을 열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군산과 익산 등 도내 서부 5개 시군의 6만여 개 기업과 29만여 명의 근로자에게 직업 능력 개발 훈련과 국가 자격 시험,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을 지원합니다.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이 리모델링을 마치고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6종류의 상설 전시와 함께 배를 주제로 한 기획 전시회도 열려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2일 목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전북도가 김제와 부안에 이어 오늘 군산시의회에서 설명회를 가졌는데요. 하지만 새만금 관할권 문제가 걸림돌이 되면서 시작도 못하고 무산됐습니다. 첫 소식 모형숙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해 8월 논의가 시작된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윤 정부의 공약인 새만금 메가시티 실현과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로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지자체 간 협의로 규약을 정하고 지방의회 의결과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거치면 내년 출범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행안부와 전북도는 김제와 부안에 이어 군산시의회에서 특별자치단체 설치 방향 등을 설명하려고 했지만 시작도 못하고 당면한 과제에 대한 쓴소리만 쏟아졌습니다. 김영일 의장은 지난달 김제시의회에서 열린 설명회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지금 이후 방주제가 헌법에 제수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군산 시민들은 지금 가슴에 이 매대는 응어리가 지금 풀리도 채 안 했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특별시 자치 이 설명이 마저도 거기 상황에서도 지금 동서도로 분할권 문제, 신앙만 문제를 거론하면서 그러면 협조하겠다고 보는데 과연 그 소유권을 갖고 있다 뺏기는 우리 군산시의회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설명을 굳이 오늘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가? 김제시가 2호 방조제 관할권을 갖고 동서도로와 신항 등에 대해 먼저 행정구역을 결정한 뒤 특별자치단체 추진을 논의하자는 주장에 대해 문제를 삼았습니다. 신항은 행정구역상 군산 비안도와 무녀도 사이에 조성되고 있는 군산해역인데도 전북도는 방관만 하고 있다며 비난했습니다. 김제에서는 동서 2도로뿐만 아니라 방파제까지 관할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매립 전과 매립 후가 분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자, 이것은 해수부에서 항만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도에서 거의 방관하고 있다. 그러면서 관할권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면 설명회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장 새만금 관할권 같은 민감한 사안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생과 협치를 위해 전북도가 내세운 특별자치단체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관할권 문제, 이것이 해결되는 걸 전제하지 않고 어떻게 세계 시군이 이런 특별지자체라든가 이거 협력을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조금 이렇게 뒤집어서 맞습니다. 그 부분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면 더 없이 좋을 텐데. 1년 뒤 출범한다는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지자체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무산될 우려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KCN 모형숙입니다. 군산시의회가 올해 첫 임시회에서 새만금 신항 및 주변 관할권 분쟁 해결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또 새만금 수상태양광 1단계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동산중학교 이전 부지 활용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문 2건도 채택했습니다. 5분 발언을 통해 김우민 의원은 도로보수 전문 인력으로 민원 전담 대응팀을 구성할 것을 군산시에 주문했고
한 경봉 의원은 도시의 생명의 길을 열기 위해 가로수 관리를 잘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미국 최대 전기자동차 업체인 테슬라의 아시아 제2생산기지 후보지 선정을 앞두고 새만금 개발청이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테슬라의 아시아 제2기가팩토리 후보지 가운데 한 곳으로 새만금도 유치 의향서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만금청은 새만금의 토지 이용이 자유롭고 부지 조성의 경우 민원이 없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한편 유치 의향서를 접수한 곳은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34개 도시입니다. 지역 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개정안은 지역 소멸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역 소멸 지수를 개발하고 그 지수에 근거한 지역 소멸 수준에 맞춰 지역 소재 기업에게 차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 균형 발전과 초광역권 발전 계획을 수립할 때에도 지역 소멸 지수를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제3회 전국 조합장 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KCN 금강방송은 익산과 군산 지역 선거구별로 출마 예정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순서로 익산 원예농업과 익산 군산 축협, 익산 산림조합을 비롯해 금마농협과 황등농협입니다. 일부 선거구는 4파전 경쟁 구도를 형성한 반면 현 조합장의 단독 출마가 예상되는 곳도 있습니다. 최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익산 원예농협, 지난해 3반기 기준 1,400여 조합원에 신용사업장 6곳, 경제사업장 6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4파전 경쟁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김봉학 익산 원협 조합장은 원광대를 졸업했고 이번이 5선 도전입니다. 현 조합장 하승에 3명이 도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한표 출마 예정자는 호원대를 졸업했고 원협 상임이사를 역임했습니다. 홍진철 출마 예정자는 전북대 2년 중퇴이며 원협이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황종하 출마 예정자는 농업 마이스터대학을 졸업했고 익산시의원을 지냈습니다. 익산군산 축산업 협동조합, 전체 조합원 1,500명 중 익산 80%, 군산 20% 수준이며 상호금융 예수금 3천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이것도 4파전 경쟁 구도가 형성됐고 전현직 조합장의 리턴 매치가 또다시 이뤄질 전망입니다. 심재집 익산군산 축협 조합장은 원광대 총동문회의사를 지내고 있고 재선을 노리고 있습니다. 직전 2차례 조합장을 지낸 서충군 출마 예정자는 전북대 대학원을 이수했고 이번 선거에서 서력전을 벼르고 있습니다. 오석재 출마 예정자는 원광대 최고정책관리자 과정을 수료했고 익산군산 축협 이사를 지냈습니다. 한동민 출마 예정자는 익산대를 졸업했고 익산시 희망농정 축산분과 대표를 역임했습니다. 반면 현재까지 뚜렷한 경쟁자가 나타나지 않는 조합도 있습니다. 조합원 5천여 명을 거느린 익산 산림조합은 현 조합장의 단독 출마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김수성 익산 산림조합 조합장은 원광대를 졸업했고 1위 중앙 라이온스 클럽 회장을 지냈으며 이번이 재선 도전입니다. 조합원 1,368명인 익산 금마농협도 현재까지 뚜렷한 경쟁자가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3선 도전에 나서는 백낙진 익산 금마농협 조합장은 전북 산업대 3년 재적으로 익산 농민회장을 지냈습니다. 익산 환등농협은 지난 선거에 이어 이번에도 단독 출마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사식 익산 황등농협 조합장은 익산대를 졸업했으며 6선 도전입니다. 이제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조합장 선거. 공식 후보 등록이 다음 달 21일부터 이틀간 이뤄지고 공식 선거운동은 다음 달 23일부터 시작됩니다. KCN 최정우입니다. 오는 4월 5일에 치러지는 군산시의원 나선거구 재선거 민주당 후보는 2파전으로 결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지난 9일부터 이틀간 2차 예비후보자 공개 모집 결과 추가 등록자는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차 예비후보자 공모에서 도당 자격심사를 통과한 강준구와 우종삼이 경정하게 됐습니다. 민주당 후보는 당내 공직선거 후보자 공모를 거쳐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는 결정될 전망입니다. 익산시가 청년부터 신중년에 이르기까지 일자리 공급에 행정력을 집중합니다.
익산 청년시청을 중심으로 청년 일자리 공급과 창업 지원이 이뤄지며 올해 위드로컬 청년 창업과 익산형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이 펼쳐집니다. 또 오는 3월 신중년 일자리 센터가 문을 열게 되면 중장년 창업 컨설팅과 재취업 지원 등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특히 올 상반기 내에 정부로부터 익산형 상생 일자리 사업이 최종 선정되면 575명 이상이 직접 고용될 전망입니다. 익산의 저소득 아동을 위한 디딤씨앗 통장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디딤씨앗 통장 가입자는 713명으로 1년 전보다 104명이 늘었습니다. 이처럼 디딤씨앗 통장 가입이 늘고 있는 것은 가입자가 5만 원을 저축하면 국가와 지자체가 같은 금액을 매칭해서 15만 원의 저축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디딤씨앗 통장은 보호 대상 아동 또는 기초수급 아동의 사회 진출 초기 비용을 마련해주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 익산에서 다양한 전국 규모 체육대회가 열리게 되면서 방문객 유입에 따른 지역 경제 효과가 예상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한국초등학교 태권도 개인 선수권 대회와 전국 남녀 중고 펜싱 선수권 대회, 제2회 전국 어울림 생활체육 대축전 등 전국 규모 대회 29개를 유치했습니다. 이 같은 스포츠 행사를 통해 익산에는 3만 명 이상이 방문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한편 익산은 지난해 열린 각종 스포츠 행사에 2만여 명이 방문했으며 숙박업과 요식업 등에 걸쳐 90억 원의 지역 경제 파급 효과를 거둔 걸로 파악됐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 서부지사가 군산의 문을 열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군산과 익산 등 도내 서부 5개 시군에 6만여 개 기업과 29만여 명의 근로자에게 직업능력 개발 훈련과 국가 자격시험,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을 지원합니다. 김현준 기자입니다. 군산 수송동에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 서부지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군산, 익산, 김제 3개시와 부안, 고창 2개군, 6만 4천 개 기업과 29만 8천 명의 근로자들에게 직무 수행 능력 훈련 및 지원금 지급, 580여 개 국가 자격시험 지원,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사후 관리 등 인적 자원 개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공단의 이제 사업이라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이제 기업과 근로자의 평생학습 지원이라든가 그리고 직업능력 개발 훈련 그리고 청년의 일자리를 취업을 지원하는 일학습 병행 그리고 국가 자격 시험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사는 지난 2016년 전북지사의 일학습센터로 출발해 근로자와 기업을 지원해 왔지만 사업주로 제한된 직업 능력 개발 등 한정된 서비스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또 중소기업 65%가 전북 서부에 위치하지만 일자리 지원, 고용 관련 기관이 없어 전북지사가 있는 전주까지 이동해야 해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에 작년 7월 센터의 지사 승격이 결정됐으며 이달 정식 기관으로 개소하게 됐습니다. 지사는 인정 디지털 시험장 확대로 국가 자격 시험의 질을 높이고 공단 서비스 신청이 어려운 기업을 위해 찾아가는 직업 능력 개발 클리닉을 추진해 기업 환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아시다시피 군산시는 지난 4년간 고용위기 그리고 산업위기 특별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이제 국비를 지원을 받아왔지만 현재까지도 지역 경제라든가 고용 창출의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많은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건이 열악한 이제 중소기업에서는 정보의 부족이라든가 인력 그리고 시설에 많이 부족하다 보니 공단에서 지원하는 능력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도 어려웠고 그리고 훈련에 참여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소극적이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올해 한 해는 좀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산인단 전북 서부지사 개소로 군산 지역 경제 발전과 고용 창출을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N 김현준입니다. 도내에서 최근 10년 동안 소아청소년병원 12곳이 사라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2년부터 10년 동안 병원 폐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도내에서는 86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 가운데 폐업한 소아청소년과는 12곳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아진 지난 2016년 이후 10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같은 기간 산부인과 진료병원은 9곳이 폐업했으며 2016년 이후 폐업한 곳은 7곳입니다.
군산시 출산 지원금이 도내에서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는 지난해까지 첫 아이에 대한 출산 지원금 30만 원을 지원해 왔으며 이는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전주에 이어 가장 적은 액수입니다. 그동안 전체 군산시의 출산 지원금 예산으로 2021년과 지난해에 각각 15억 7,400만 원씩 투입됐으며 올해엔 21억 2,50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한편 군산의 출산 인구 추이를 보면 2018년 1,529명에서 지난해에는 1,145명 등으로 줄었습니다. 군산 시민 10명 가운데 4명이 지역빵집을 선호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교육중앙회 군산지회는 시민 6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44%인 302명이 지역빵집을 선호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주로 방문하는 지역빵집은 이성당이 3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영국빵집이 15%였습니다. 군산의 대표 농산물인 흰찰 쌀보리로 만든 베이커리 제품 구매 의사 질문에는 89%가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군산 미군 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진행됩니다. 군산시는 국방부가 군 소음 포털에 지정 고시한 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에 대해 16일부터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보상 대상 기간은 2022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로 옥서면 미성동, 소룡동, 옥구 행정복지센터 및 환경정책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군산시가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군산에 주소를 둔 재휴학생이며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시 홈페이지나 교육지원과에 신청서와 주민등록 초본, 재휴학 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선정된 대학생에게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등록금 및 생활비, 이자 전액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전국 5대 국립박물관 중 하나인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이 리모델링을 마치고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6종류의 상설 전시와 함께 오늘부터는 배를 주제로 한 기획 전시회도 열려 항구도시 군산의 역사와 문화를 느끼려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김지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6개월간의 공사를 마치고 지난달 28일 재개관한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입구를 들어서자 대형 LED 스크린이 군산의 근대 역사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강렬한 문구도 눈에 띕니다. 박물관에는 평일 오후임에도 한층 다양해진 전시를 보려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역사 공부를 할 일이 별로 없었는데 이게 막상 와가지고 보니까 역사 시간에 배웠던 것도 봐서 신기하고 역사 공부하는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박물관은 높이 3층, 총 7개 전시관 규모로 개관해 시민들에게 많은 볼거리를 선사합니다. 먼저 입구 오른쪽에 위치한 해양물류역사관에서는 물류 유통의 중심지였던 군산의 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 유물을 복원해 놓은 모형과 배를 직접 조작해보는 게임도 준비돼 있어 시각적 전시뿐만 아니라 직접 만지고 체험할 수 있는 요소도 다양합니다. 이 외에도 220여 명의 기증자들의 유물을 보관한 기증자 전시실과 어린이 맞춤놀이가 있는 어린이 체험관이 있습니다. 2층은 독립영웅관과 시민갤러리로 구성됐습니다. 독립영웅관은 독립운동가 114명의 유물을 선보이고 시민갤러리는 시민이 직접 만든 작품을 공모를 거쳐 전시해 시민이 주체가 되는 전시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3층에는 근대생활관과 기획전시실이 있습니다. 근대생활관 입구에는 1930년 시간 여행 속으로라는 문구가 궁금증을 불러일으킵니다. 내부로 들어서자 1930년대 군산의 일상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생생하게 재현된 근대 건축물을 배경으로 너도 나도 사진을 찍는가 하면 전시실 한켠에 있는 카메라를 통해 추억을 쌓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획 전시실에서는 5월 28일까지 4개월간 순풍파랑이라는 이름으로 기획 전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욱 다양해진 볼거리와 체험을 준비한 저희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을 방문하시어 근대문화의 중심도시 군산을 직접 체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새 출발을 알린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앞으로 군산 역사를 알리는 관광지로 도약할지 주목됩니다. KCN 김지훈입니다. 올해 설 차례상 구매 비용이 지난해보다 11%나 올랐습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가 지난 9일부터 이틀간에 걸쳐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백화점 등을 대상으로 23개 제수용품 가격을 조사한 결과 4인 기준 평균 구매 비용은 26만 534원으로 지난해 23만 3,805원보다 11.4%가 올랐습니다. 유통업계별로 보면 전통시장이 22만 411원으로 가장 낮았고 중소형마트 22만 6,265원, 대형마트 23만 8,603원, 백화점 35만 6,857원 순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만 명대를 기록하며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만 3,95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보다 1,000명가량 줄었고 지난주와 비교해 2만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510명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76명 늘어났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째 1,0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511명으로 어제보다 200여 명이 줄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가 566명, 군산 280명, 익산은 256명입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10일 기준 0.91이며 사망자는 2명 발생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순창군이 지난해 연말 폭설 피해로 인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순창군은 지난해 연말 쌍치면을 중심으로 63.7cm의 폭설이 내려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 붕괴 648건에 36.9헥타르가 피해를 입었고 피해 금액은 26억 8천만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순창군 쌍치면은 특별 재난지역으로 그 외 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무면허 운전을 하다 순찰차를 들이받은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12일 새벽 0시 30분쯤 전주시 의화동의 한 도로에서 순찰 차량을 들이받은 40대 남성을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무면허로 운전하던 이 남성은 순찰 중이던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한 채 도주하다가 앞을 가로막는 순찰차 조수석을 들이받았습니다. 주행 중인 택시 안에서 기사를 때리고 사고까지 나게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지난 11일 밤 10시쯤 전주 군산 간 자동차 전용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기사를 때리고 운전대를 꺾어 콘크리트 방호벽에 부딪히게 한 혐의로 60대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당시 술에 취해 있던 이 남성은 달리는 택시 안에서 문을 열어 내리려 했고 기사가 말리는 과정에서 이 같은 일을 벌였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최정호입니다. 국내 IPTV 업체와 전국 중소 종합 유선방송 사업자가 동반 성장과 상생 발전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오늘 한국케이블TV 방송협회 대회의실에서 상호 업무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신규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지역 균형 발전, 콘텐츠 공동 개발 등에 협력하게 됩니다. 또 협약식에 참석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료 방송 산업의 상생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내 IPTV는 KT와 SK브로드밴드, LGU+이며 전국 중소종합 유선방송 사업자는 KCN 금강방송을 포함해 JCN 울산중앙방송과 KCTV 광주방송, 서경방송 등 8개 업체입니다. 원광대학교의 올해 등록금도 동결됐습니다. 원광대에 따르면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 학부모와 재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정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등록금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원광대학교는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등록금 인하 또는 동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호원대학교와 도교육청이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교육협력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호원대는 실용음악과 공연 미디어, 스포츠 등 문화예술 체육 분야를 비롯해 K푸드와 뷰티, 보건의료 분야 등에서
군산 지역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익산시가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농촌 지도 사업을 벌입니다. 익산시 농업기술센터는 식량 작물 등 9개 분야에 걸쳐 62개 농촌 지도 사업을 벌이며 농업인과 농업단체, 농업법인 등에 한해 다음 달 7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농촌 지도 사업에는 자부담을 포함해 70억 5천만 원이 투입되며 현지 심사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군산의 한 화학물질 제조 공장에서 크레인이 뒤집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오늘 오후 2시 9분쯤 수송동의 한 화학물질 제조 공장에서 물건을 옮기던 크레인이 전도됐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석에 있던 51살 A씨가 얼굴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다행히 화학물질 유출 등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줄 서서 사 먹는 익산농협 생크림 찹쌀떡을 편의점에서 맛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익산농협과 GS25는 오늘 익산농협에서 K디저트 상품 개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생크림 찹쌀떡 판매 채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이색 디저트 발굴과 지역 특산물의 전국적 확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겁니다. 익산농협은 쌀 소비 촉진의 하나로 생크림 찹쌀떡을 개발 출시해 지난해 8월부터 연일 매진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 조촌동의 새마을 부녀회장 및 회원 5명이 주거환경 개선 자원봉사, 일명 사랑의 집 고쳐주기를 진행했습니다. 취약계층 가구의 노후주택들이 도배와 장판 교체 작업을 거쳐 훨씬 쾌적한 주거 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북본부와 익산후원회가 저소득 가정 아동을 위해 652만 원 상당의 후원금을 기탁했습니다. 스파덴 스판맨의 짬뽕라면, 바인 FNC의 쌀국수, SJ캠의 마스크가 익산시 드림스타트 아동 및 성애모자원, 새소망 장애인 보호시설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최저 영상 7도, 최고 영상 16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내일 군산은 비가 예보되는 가운데 11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내일 비가 예보되며 13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최고 3m로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